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들어보기입니다. 예, 오늘은 2023년 11월 2일이고 목요일입니다. 자, 오늘은 어제는 참 우크라이나 전과 가자 전쟁에 대해서 미국 시카고 대학의 교수의 의견을 한번 제가 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오늘은 가자 전쟁에 대해서 미국 내 유태인들, 일부 유태인이라고 해야 되겠네요. 그들의 의견을 다룬 사건을 하나 제가 접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내용을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예. 자, 이걸 제가 접한 것은 이 채널입니다. 디마크러시 나우라는 채널이고 174만 정도의 구독자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자, 이런 채널의 존재를 보면서 미국이라는 나라의 저력을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이것이 미국이 급격하게 상태가 안 좋아진다 하더라도 급격하게 몰락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그런 것을 나타내 준다고 봐요. 174만 명이고 오늘 제가 캡처를 많이 한 이 영상은 그제 나온 건데 60만 명 정도가 봤습니다. 이 제목이 뭐냐면은 이제 유태인들이 이제 시위를 했다는 거예요. 미국 뉴욕의 센트럴 스테이션. 자,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중앙역이죠. 중앙역. 미국의 중심이 상징인 뉴욕의 상징인 중앙역에서 시위를 한 거예요. 미국 내에 있는 유태인들이 가자 전쟁에 반대하는 시위를 한 겁니다. 예. 자, 그 내용을 조금 알아볼게요. 우리가 이제 여러모로 생각해야 할 점이 많이 등장하더라고요. 자, 이게 이제 뉴욕 그랜드 센트럴 스테이션이고 이게 한 지난 금요일 정도 현지 시간에 그렇게 시위가 있었던 것 같고 전체가 아마 몇천 명이 참석했다고 하고 체포된 사람이 한 400명. 체포된 것은 이제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자의적으로 체포가 된 겁니다. 경찰이 비키라 했는데 안 비키고 있으면 체포가 되는 거거든요. 예. 자, 그런 모습이고 이게 이제 어떤 분들 생각이 나실 텐데 예전에 이게 BTS가 여기서 무슨 공연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때 바로 이 장소에서 공연을 했던 기억이 제가 납니다. 예. 자, 이게 뭘 의미하는고 하니 지금 미국이 친이스라엘적인 행보, 가자 전쟁 관련해서 내리는 걸 보면은 미국 전체 국민이 이스라엘에 전도되어 있다. 이렇게 해석해도 과하지 않을 정도로의 행보를 보이고 있잖아요. 정치 외교적으로 미국이랑 국가 차원에서, 정부 차원에서. 그런데 예전에도 한번 썼던 데이터지만 이걸 보시면은 이스라엘 싫다라는 미국 내 의견도 이제 글자를 좀 크게 해놔야 되겠네요. 41%예요. 물론 좋다는 의견은 55%입니다. 예. 약간 대통령 선거 같은 국면이죠. 예. 자, 이런 근데 지금 미국이 대외적으로 하는 행동을 보면은 지지도가 뭐 70%, 80% 이스라엘 좋다는 쪽이 이렇게 비춰질 수도 있을 정도거든요. 근데 사실 내용이 그렇지 않다. 국민들 사이에 미 국민들 사이의 여론과 정부의 결정은 괴리가 있다. 고민의 흔적이 없으니까 정부가 내릴 때는. 그리고 이게 세대차가 크다 의견이. 미국 젊은이 측에서는 20대 같은 경우는 뭐 56%가 싫다. 나이가 갈수록 이스라엘이 좋다라는 의견이 많다. 세대차가 큰 부분이다. 근데 미국 정부의 의견은 신속하게 나오고 친이스라엘적으로 그 정부가 행동을 하기 위해서 지원해주는 금액은 이게 41%의 사람들이 낸 세금도 들어간다. 그걸 묵고할 수 없다. 뭐 이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게 특히나 의미가 있는 것은 다른 사람도 아니고 대부분이 미국 내에 살고 있는 유태인들이 이스라엘을 비난했다는데 그 의미가 크겠죠. 예. 자, 그들이 왜 비난하는지, 비난의 논거가 뭔지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상당히 흥미있습니다. 네. 자, 이제 제가 제목을 뽑은 건데, Not in Our Name이라고 하죠. 여기 보면은 이제 티셔츠를 입고 있는데, 뭐 맞춰 입은 거 봐서는 어떤 단체, 체계적으로 움직이는 조직이다. 이렇게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이름으로 그러지 마라. 우리 이름이 뭐냐, 그러면? 우리 이름으로 이스라엘을 지원하지 마라.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미국 정부에 대해서는,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우리 이름으로 인종 확살 정책을 하지 마라. 팔레스타인을 죽이지 마라. 이런 이야기예요. 우리 이름은 뭐냐? 유태인이라는 거예요. 유태인의 이름으로 이렇게 하지 마라. 유태인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주다이즘이라고도 하는
예, 어디에는 뭐 시오니즘이라고 하기도 하죠. 그런 주디즘의 이름으로 그런 악행을 하지 마라. 주디즘은 그런 게 아니다. 자, 이거는 미국 입장에서 가장 뼈아픈 모습이죠. 이게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그렇고. 자, 이 아마 티셔츠 뒤에는 이렇게 적어놓은 것 같아요. 자, 뭐라고 적어놨냐면은 유태인들이 말을 한다. 지금 당장 휴전하라고. 예, 유엔의 의견이기도 하고 세상에 많은 나라들의 의견이기도 하죠. 지금 이 미국의 이스라엘 지원은 바이든을 지금 당황하게 만들 정도로 세계적 여론이 안 좋아지고 있어요. 예, 어정쩡하게 만드는 거예요. 거기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미국 내에서 모든 유태인들이 그러는 거 아니다. 유태인 우리가 이 목소리를 내겠다. 우리가 그 왜 이러는지 이유를 말해주겠다. 뭐 이 사람들은 다 미국 시민이겠죠 일단은. 네. 그러면서 여기 이제 참석한 여러 사람들을 인터뷰를 했어요. 제가 그 인터뷰들 중에서 몇 개를 여러분들 소개드리겠습니다. 소개를 드린다기보다는 사람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네, 볼까요? 이 사람은 누구냐면은 이름은 나오죠. 소아과 의사예요. 네, 소아과 의사가 여기서 참석한 것은 이제 이게 뭐냐면은 자기가 속한 지역의 뭐 소아과 의사회에서 뭐 동의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오늘 기준으로 지금 사망자가 8,000명 이상 정도가 돼요.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 내에. 그리고 그 중에 이제 아이들이 사망자가 3,000명이 넘어서고 있어요. 이스라엘 사망자는 아직 1,000몇 명이고 선에 이제 있죠. 그래서 지금 10분마다 또는 15분마다 한 명씩 아이들이 죽어나간다. 소아과 의사는 그거 잘못됐다. 그래서 이게 왔다. 불법적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요. 자, 지금의 피해 규모가 어느 정도냐? 지금 8,000명 이상이 이제 사망을 한 것으로 나오는데 아이들은 3,000명 이상이 죽었다고 하고 지난 2014년도에 가자 전쟁 그때 1차 가자 전쟁이고 이번에 2차 가자 전쟁이 되겠습니다만은 그때 피해 규모를 보면은 예전에 제가 활용했던 거 위키피디아를 찾으면 금방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때 1,600명이 죽었어요. 팔레스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도 6명이 죽었어요. 그때 1,600명인데 지금 벌써 8,000명이잖아요. 예, 4배가 넘어 5배 가까이 돼가고 있어요. 예, 이게 훨씬 규모가 큰 전쟁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분쟁에 있어서. 그리고 그때 아이들이 죽은 게 1,600명 중에 550명이었는데 아이들이 상당히 많이 죽죠. 이렇게 되는 이유 중에는 팔레스타인의 출산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 550인데 벌써 지금 3,000명 가까이 3,000명 이상 죽었으니까, 희생됐으니까 벌써 6배 가까이 되는 거잖아요. 이 정도 급의 규모예요. 그래서 10분, 15분마다 한 명씩 어린아이들이 죽는다. 이런 부분이죠. 자, 이게 이제 참석한 다른 사람인데 뉴욕주 의회 상원 의원으로 되어 있어요. 미국 상원 의원이 아니고 뉴욕주 의회입니다. 뭐 이런 내용이 하죠. 이런 내용을 이야기하죠. 이건 일반적인 이야기입니다. 우리 세금으로 인종 확살 안 돼. 즉 내가 말할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우리 미국을 위해서 돈을 냈는데 세금을. 그게 우리 정부가 나와 동의 없이 마음대로 국제적인 비난을 받고 있는 인종 확살에 그 돈을 쓰고 지원을 하고 있다. 난 그게 반대다. 그래서 정치인들한테 가서 다 이야기한다. 내 지역구 의원부터 시작해가지고. 자, 이 사람은 흑인인데 여기 보면은 이제 흑인과 동양인들이 다수 참석을 하고 있어요. 그때 참석하는 이유는 뭐냐? 연대감을 표시하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예, 이게 유태인만의 문제가 아니고 다른 사람들로 의견을 같이 한다. 자, 그리고 이 사람은 지금 이제 체포돼 가는 도중에 인터뷰를 했기 때문에 이름 같은 게 나오지는 않는데 이 인터뷰 내용을 보면은 이 사람은 베트남 사람이에요. 예, 남자 마스크 쓰고 있는 남자는 베트남 사람이고 자기를 어떻게 짤막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는 베트남 사람이고 태어나기를 어디서 태어났느냐? 필리핀에서 태어났다. 왜 베트남 사람이 필리핀에서 태어났지? 그래서 미국 살고 있는 거잖아요. 미국 시민으로 살고 있겠죠. 왜 그렇게 됐을까? 이 사람이 태어난 것은 베트남 전쟁의 말미에 태어난 겁니다. 그래서 베트남 사람들이 나라를 버리고 여기저기 흩어졌죠. 그때 가까운 곳인 필리핀에 수용소가 설치됐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거기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제국주의, 임페리얼리즘의 미 만든 아이다. 예. 그래서 정체성이 베트남인임에도 불구하고 베트남에서 떠나와서 자기 부모들이 필리핀에서 태어나서 지금 미국에서 살고 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건 옳지 못하다. 즉 가자 지구에 살고 있는 팔레스타인들이 원래 다 자기 살던 땅에서 쫓겨나가지고 원래 수용소로 출발했던 곳이에요. 거기가 수용소로. 예. 뒤에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 당시 1948년 당시 이스라엘 땅이 만들어지기 위해서 약 70만 명 이상의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원래 살던 곳에서 쫓아냅니다. 그 중에 집단 수용소가 있던 곳이 수용소 역할을 하던 곳이 가자 지구예요. 그 중에 하나가.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옳지 않은 일임을 알리기 위해서 나왔다. 나는 동병상련이다.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하는 입장이죠. 자, 이거 보면 이제 이게 체포됐다 이런 게 있는데 뭐 우리 시위에서 뭐 경렬 시위자 체포 이런 거하고는 지금 상황이 좀 달라요. 여기는 일단은 그 역을 이 사람들이 점거를 해서 이게 지금 이용을 사람들이 못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오래 점유하고 있으면은 체포하겠다 이런 경고방송을 하고 있고 그 의견을 듣고 본인들의 정치적인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일부러 체포를 당하는 겁니다. 400명 정도가.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또 체포하는 방식은 보면은 우리 입장에서는 사뭇 이해가 좀 잘 안 돼요. 이게 지금 수갑은 아니지만 뒤로 손을 묶어서 지금 데려가고 있거든요. 이게 수갑보다 어떻게 보면 더 기분 나쁘죠. 플라스틱 끈은 그걸로 묶는 거니까. 이거는 이제 문화적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같았으면 노발대발을 할 겁니다. 전혀 저항의 의지가 없는데 손을 묶었으니까. 여기 보면은 목발을 짚고 다니는 할머니, 스스로 힘을 일어서지 못하게 앉아 있는 상태에서 거기도 묶어서 데리고 갑니다. 이렇게. 자, 이거는 미국이라는 사회가 가지고 있는 우리와는 다른 저변을 이야기해 주는 것 같아요. 그럼 모든 범죄자를 체포할 때 묶어서 가죠. 우리는 그러지 않습니다. 예. 우리는 이게 엄청나게 인권 침해적인 메시지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거기는 워낙 무방비 상태로 있다가 사고가 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양국 간의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묶여가는 데 있어가지고 체포된 사람들 여기에 대해서 저항하거나 이런 건 없었어요. 우리 같았으면 이게 엄청나게 저항했을 것 같아요. 이런 문화적 차이가 있다. 이런 말씀 한번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사진을 보면서 그리고 여기는 이제 여기 흑인 여성은 인디아 무어라는 사람인데 여기 보면 이제 배우자 모델이고 여기도 연대감을 표시하기 위해서 나온 거예요. 미국에 살고 있는 유태인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흑인들 그리고 황인종들도 여기 동의한다. 아까 베트남 사람도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연대감을 표시하기 위해서 나왔다. 이런 부분이에요. 자, 그다음. 이 사람은 유태인입니다. 이게 이제 보면은 결국은 체포가 됐는데, 이 사람 하는 말이 상당히 인상적이에요. 뭐라고 인터뷰를 하느냐 하면 인터뷰를 들어보면은 이 사람이 상당히 고령인 것 같습니다. 아마 80세는 넘은 것 같아요. 그의 말에 따르면. 왜냐? 자기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보다 오래됐다는 거예요. 즉, 1948년 전에 태어났다는 거예요. 자, 그렇고. 그들이 주디즘이라는 이름으로 유태인이라는 이름으로 이런 악행을 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 당연히 비난하는 입장이죠. 그리고 주디즘의 근본은 즉 뭐냐? 기독교의 어떻게 보면 이제 주디즘 하면 기독교 근본주의자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는 여지도 있는데 조심스럽습니다만은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기독교의 원류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 원류 그게 때문에 자기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또 일반적인 기독교랑 다르다라고 또 주장하는 부분도 있는 거죠. 주디즘의 그런 측면도 있으니까. 이 할머니가 정확한 이야기를 합니다. 주디즘의 근본, 기독교의 근본은 정의의 실현이다. 그것 때문에 기독교가 전 세계적으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하나의 주도하는 종교가 된 것이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도 우리가 고통받고 있을 때 그 정의, 인간 세상에서의 정의를 우리 기독교가 지켜줬기 때문에 우리가 전부 다 주디즘의 자손이 된 거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이 하는 행위는
그 정의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거다. 예. 불이다. 그런데 그것을 주디즘의 이름으로, 유태인의 이름으로 하고 있다. 우리 이름을 더럽히고 있다. 이겁니다. 예. 제가 가끔 이제 우리나라의 불교나 기독교의 현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약자의 편에 서 있는가? 예. 예수나 부처는 그 당시 전부 혁명가들이었을 텐데 약자의 편에 서 있는, 불의에 맞서는 그들의 방패막 역할을 해줬는데 지금 우리 종교는 어디에 있는가? 그 이야기하고 같아요. 맥락이 같아요. 상당히. 자,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다른 여자분인데, 여기는 뭐 우리말로 하면 심리치료사자, 이 저자다. 네, 이런데 여기 전 가족이 다 왔더라고요. 13명 정도가 여기 와 있대요. 근데 그 중에서 체포당할 사람, 집에 갈 사람 이렇게 이제 정해가지고 체포당할 사람, 집에 갈 사람은 이미 나가 있는 상태고, 자기는 아마 체포당하는 쪽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짐작컨대는. 이 재밌어요. 이 당연히 유태인이죠. 유태인이고 자기 부모가 홀로코스트, 유태인 집단 수용소 나치하에 거기 있었던 사람이에요. 자기 친척들은 많이 죽었대요. 근데 자기 부모는 용케 살아남아서 자기가 태어날 수 있었다. 이런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인데 이분의 설명은 또 다른 각도로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지금 이스라엘은 하마스가 시작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대응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다. 시작은 우리 유태인이 먼저 했다. 팔레스타인들한테. 그 결과가 지금 이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하는 말은 이렇습니다. 1948년 이스라엘이 건국이 될 때 지금 이스라엘 땅에 있는 많은 팔레스타인들을 원래 살던 곳에서 쫓아냈다. 그 숫자가 지금 확인해 보니까 75만 명이네요. 그 대부분이 가자 지구로 갔고 그 가자 지구에는 그 후손들이 살고 있는 거다. 자, 그러면서 75년간을 지금 버틴 거거든요. 예, 그거에 대해서 이스라엘에 대한 책임이 우선이다. 어제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전체 팔레스타인 저기 가자 지구나 저기 웨스트뱅크 다 포함해서 지금 1,500만 명 정도 되는데 인구 비가 1대1 정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자, 그런 것을 지적한 바가 있었고요. 이분은 자, 이번 가자 전쟁 관련해서 서방에서 종종 등장하는 단어가 컬렉티브 퍼니시먼트입니다. 이게 우리한테 많은 걸 생각하게 해줘요. 우리가 가진 특수성을 우리 스스로 느끼게 해주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퍼니시먼트는 벌 주는 거잖아요. 컬렉티브라는 것은 잘못을 한 사람뿐만이 아니라 모은다는 뜻이죠. 컬렉션이라는 게 잘못을 한 사람뿐만이 아니라 그하고 연계된 사람들, 보통은 가족이죠. 가족이고 우리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는 같은 반 구성원, 그 구성원을 든치로 벌 주는 거예요. 그 구성원들 대다수는 아무 잘못을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옛날 그런 것 같은 거예요. 우리 이것은 이제 역적 구족을 멸하죠. 거기에 역적에 모의를 한 사람 말고 그 가족들은 그거 알았겠습니까? 그거 알아서 같이 가담한 사람은 역적이고, 나머지 이제 구족이라는 것은 전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도 다 죽는 거잖아요. 애기들까지 다 포함해서. 그게 컬렉티브 퍼니시먼트입니다. 자, 이 이야기가 왜냐? 이게 지금 전쟁 범죄라는 거예요. 반인륜적이고 지금 용납이 안 된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아마 전제정권 시대에는 전부 다 전 세계 어디서도 다 이게 있었을 거예요. 컬렉티브 퍼니시먼트가. 그죠? 반란을 꾀한 자는 다 마찬가지죠. 그렇지만 지금은 기준이 다르다. 이것은 전쟁 범죄로 취급된다. 즉 이스라엘이 주장하는 하마스를 퇴치하기 위해서 우리가 팔레스타인을 공습한다. 민간인 사상자가 난다. 몇천 명씩. 왜? 자기 동화 안 갔으니까. 왜? 하마스의 지배를 받고 있으니까. 하마스와 한편인 것으로 짐작되는 거니까. 그것을 가리지 않고 같이 공격한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뭡니까? 나한테 적인 사람이 잘못을 하게 되면은 그 옆에 전혀 잘못에 가담하지 않았지만은
그에게 마음에 상처를 줄 수 있는 사람들한테 해를 가함으로써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못하게 하겠다는 게 깔려 있어요. 그게 지금의 인류애적인 부분의 인도적인 것에 반한다는 것이고, 그런 것을 전쟁으로 그런 행동을 하게 되면 전쟁 범죄라는 것입니다. 예. 아마 8, 90년대에 우리 중고등학교를 다니신 분들은 그런 기억이 있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내가 잘못하지 않았지만 반 전체가 체벌을 받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게 이런 겁니다. 그대로. 예. 근데 우리는 분단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이 큰 진전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단어들이 번역도 채 안 돼 있다고 제가 보는 겁니다. 제가 몰라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연좌제도 오래 있었잖아요. 자, 우리 가족 중에 나는 이름도 모르는, 이름은 알겠지만 얼굴도 모르는,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삼촌의 삼촌이 빨치산 활동을 했다. 나중에 내가 직장에 취직하려고 봤더니 그게 걸렸다. 근데 공무원이 못 됐다. 뭐 대기업도 아마 안 됐을지 모르겠습니다. 뭐 그런 것은 요즘으로 따져도 뭐랄까 개인정보 뭐 이런 거하고 상관이 있는 부분인데, 연좌제는 이미 없어졌지만 우리한테 그 흔적이 오래 남아 있어요. 자, 그런 것들을 우리한테 생각하게 돼요. 우리하고 지금 세계적인 기준, 최소한 미국에 있는 미국 서방의 기준과는 좀 달라요. 이 부분에 대해서 유럽이나 미국 사람들은 갈등을 하는 거거든요. 하마스가 잘못했는데 당연히 그 지역을 추종하는 건 당연하죠. 근데 행동을 옮기고 결정을 한 것은 그게 그래야 범죄가 성립되는 거니까 하마스가 한 건데, 심정적으로 동조한다고 그래서 민간인들을 그냥 살상하는 거, 그래서 하마스한테 타격을 주는 거, 이것은 반인륜적인 범죄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드는 생각이 뭐냐면,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생각을 해보면, 과연 우리가 북한이라는 나라를 생각할 때 한 10년, 20년 전에 북한이 흉년이 오랫동안 들어서, 그리고 국제적인 제재를 다 받잖아요. 뭐 구호품도 안 들어갔어요. 지금 가자 지구 같은 데서는 구호품도 들어가요. 그래도 우리는 그들이 오히려 망하기를 바랬어요. 북한이 그 기회에 탈북자도 많이 생기고 하니까 저절로 무너지겠구나. 그런 처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게 돼요. 자료에 따라 다르지만 몇백만 명이 굶어 죽었다잖아요. 그런데 꽃이다. 그런 정권 밑에 빌붙어 살다니,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 내부에. 그리고 이때 남북 통일하면 되겠다. 즉 그 사람들이 100만 명이 굶어 죽는다. 수많은 아이들이 죽었겠죠. 아이와 노약자가 먼저 죽었겠죠. 아이와 참 늙은이들이 약하니까 밥을 굶기 시작하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제도적으로 행동한 게 없어요. 몇몇 신용은 몇 개 했지만 결국은 수백만 명이 굶어 죽었잖아요. 우리는 그걸 통일의 기회로 봤잖아요. 그래서 수용소도 아주 크게 짓고 강원도에 그랬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거 지금 오늘 말씀드린 이런 컬렉티브 퍼니시먼트의 관점에서 우리의 행동을 보면은 마찬가지일 거예요, 아마. 예. 김정일과 김정은을 따르는 무리들 죽어도 싸지. 북한도 우리를 그렇게 생각하겠죠. 미제의 앞잡이들. 우리 민족의 재통일을 위해서 저 뭐 수십만 명쯤 죽여도 상관없어. 과거에도 이미 수십만 명 죽었잖아. 서로 간에 줏대 없이 외국에 기대서 우리 자존심 지키면 살았는데, 그런 애들은 좀 죽어도 싸,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거 아니잖아요. 이거가 전혀 거리가 먼 거예요. 다른 지금 가자지구 전쟁 관련해서 여러 면에서는 다 동감이 돼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되게 공감 의식이 좋아요. 똑똑하고 사리 판단이 빨라요. 그리고 그런 저변이 넓어요. 미국에서 인구가 지금 미국 인구가 3억인데 이 중에서 데모하는 사람 수천 명. 여기는 고퀄리티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전반적으로 훨씬 미국보다 저변이 넓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분단이라는 특수성에 기인한, 서구에서는 수십 년 전에 버린 그 흔적을 우리가 지금도 아직도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그걸 상처라고 말할 수도 있고 흉터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게 우리 트로마라고 말할 수 있어요. 되게 과격하게 반응하죠. 급하고. 북한도 마찬가지, 남한도 마찬가지.
그게 우리가 전 세계 남은 마지막 분단 국가라는 이유고, 그게 우리한테 심어준 우리의 심성이에요. 우리의 조상이 물려준 그 아름다운 심성의 생채기를 내고 있는 거예요. 더 나쁜 것은 그 상처를 헤집으면서 본인의 정치적 이익을 남과 북 모두 가져가려는 그런 세력들이 있다는 거죠. 그거가 우리 스스로 이걸 극복할 수 있겠느냐, 그 틀에서 벗어날 수 있겠느냐, 계속 거기다 덧칠을 계속 하는 거잖아요. 딱지가 앉으면 또 째고, 딱지가 앉으면 또 째고, 그래서 엄청나게 많이 쌓여 있는 거. 이게 스스로 허물어지기는 상당히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한반도의 변혁은 내부에서 아무리 벅차올라도 껍데기가 워낙 두껍기 때문에 바깥에서의 큰 변혁과 짝이 맞아야 된다. 그러면서 우리가 각성되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 어떤 큰 이벤트가 있어야 된다. 그 이벤트는 그 희생을 의미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지금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는 사고가 성장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걸 계속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고, 계속 누더기를 만들죠, 더더욱. 그래서 옛날 노무현이 북한 갔다 와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통일되려면 시간 좀 많이 걸릴 것 같아요. 자, 오늘 이 내용들을 보면서 이 컬렉티브 퍼니시먼트, 우리한테는 상처로 남아있는 그 부분을 건드리는 단어였다. 누구도 말하지 않는 그런 부분에 대한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자, 오늘 이 정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